제1야당 대표의 회담 제의, 그것도 청와대까지 찾아가 만나자고 했던 제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시하는 전략으로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언론의 이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통령의 무시 전략이 내부 분열상을 여야 대립으로 치환시켜 분위기를 반전시켜주지 않을까 기대했을 야당 지도부 일각의 기대 섞인 전망도 힘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의 전술이 꽤 잘 먹히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전술도 본질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기초공천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입니다.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유 씨의 계좌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4년 전 자신들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취재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검찰이 유우성 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혔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유우성 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제북 화교인 유 씨가 2004년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한 뒤 2007년부터 2009년 무렵까지 국내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중국에 있는 외당숙 국모 씨와 함께 1,600여 차례에 걸쳐 26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초범이고 통장만 빌려줬다는 진술에 따라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간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탈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탈북자 단체가 유 씨를 고발한 만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유 씨를 흠집내 증거 조작 논란을 물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우성 씨 변호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장경욱 변호사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탈북자 단체가 유우성 씨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를 명예훼손과 법정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유 씨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자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장 변호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외에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당국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로 같은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간첩 사건이죠. 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는 직파 간첩 홍모 씨 사건. 오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더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홍모 씨에 대한 1차 신문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공개되면 탈북 루트가 공개될 수 있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는 탈북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국보법 사건을 다룬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이끌어내거나 위조 문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었다며 재판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홍 씨도 신변 보호를 위한 가림막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2012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공작원으로 파견된 간첩이라며 지난달 10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했다며 이 사건도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문제의 합신센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지만 촬영을 불허하고 그리고 일부 기자들한테만 공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4일 탈북자 수용시설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진짜 탈북자가 맞는지 조사하는 곳이 합동신문센터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건 2008년 준공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만 공개했고 그나마 국정원과 입을 맞춘 5명의 탈북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도 하나같이 국정원 수사관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폭행이나 폭언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신센터에서 6개월간 감금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힌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의 말과는 대비됩니다. 유 씨 변호인단은 합신센터 공개에 대해 국정원이 증거 조작 행위에 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가혹 행위를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정원이 일방적 설명, 국정원의 의도에 따라 진술할 수밖에 없는 수용 탈북자의 인터뷰, 제한적 공개로 마치 인권 침해가 없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파주와 백령도에 이어서 삼척에서도 추락한 무인 항공기가 발견되면서 군 당국의 부실한 정찰 체계에 대한 질타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군 책임론을 지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1차적으로 군에 대한 질타로 들립니다만 국방장관이나 군 수뇌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경계 강화와 안보 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수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무능 정권이라는 평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군 책임론을 꺼냈다고 평가했지만 국방장관 등의 인책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까지 총 석 대의 무인기가 군이 아니라 모두 민간인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등산객이,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삼척에서 수거한 무인기도 약초를 캐러 산에 갔던 신만이 이모 씨가 지난해 10월 발견했다가 무인기 관련 뉴스를 보고 지난 3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척의 이모 씨는 발견 당시 카메라에 물이 차 사용할 수 없어 버렸고 메모리칩에 있던 기존 자료를 지운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이 놓친 무인기를 민간이 발견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지난 1996년 강릉 침투 잠수함을 택시기사가 발견한 일, 98년 속초 침투 잠수정이 어망에 걸려 발각된 일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형 무인기를 찾아낼 방공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절실한지 의문이 드는군요.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국방부는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소형 무인기 같이 작은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인기를 일일이 감시하는 방공망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이런 감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며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비판입니다. 동네 축구에서 왼쪽이 뚫렸다고 11명 선수가 다 왼쪽으로 몰려가면 또 오른쪽이 문제가 되듯이 이 국방정책이라는 건 특정한 위협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대비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방 목표에 맞게 국방 어떤 재원이 그 균형 있게 투입이 돼야지 새로운 위협이 이게 아직 검증되지도 않고. 네, 최근 언론 보도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무인기에 적힌 숫자와 무인기 색깔 등이 북한제라는 근거라고 많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김종대 편집장은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견된 3대의 무인기가 파란색이라서 북한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무인기들은 주로 은갈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황해도의 온천 비행장에서 출격했다는 언론 보도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나서서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사실 확인보다 눈길을 끄는 기사만 앞다퉈 내놓는 여론몰이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치권이 이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